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서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의 50%를 반영한다는 규정을 두어서 이게 일회용 선거법을 만들었습니다. 장례식에 와서 춤추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늦추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요. 법안에 대해서 반대자들도 아닌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도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런 유례없는 일을 벌리는 것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24일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요. 선거법 개정안은 당초 27번째 안건이었지만 문희상 의장이 기습으로 한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막장 국회의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막판까지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의 선거법이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당이 처음으로 주장했던 안과는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253명 대 47명으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의가 된 이상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선거법 개정 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바로 일명 비례한국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장외투쟁을 해왔습니까? 어쨌든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니 비판은 아껴두고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김재원 의원입니다. 문희상 의장과 독재 권력의 하수인인 군소정당 그리고 여당의 합작품으로 날치기 처리된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차용한 선거법의 의석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의 위헌성 또 국민의 표심을 도둑질하는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에는 사전에 충분히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수정안이 바로 상정이 된 것이 상정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저희들이 문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없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서 겨우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잘 아시다시피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석 그대로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는 47석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심상정 의원 안에서 석패율제를 빼고 권역별 후보자 작성을 삭제한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 제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서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안을 당헌 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즉 그 후보자 추천 10일 전까지만 당이 등록을 해서 정당으로 성립해서 내부 규약이나 당헌 당규를 제출하면 모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부칙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서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비례대표
즉 21대 국회에 한해서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을 적용한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병립형 제도를 적용한다. 이런 그 제안 설명을 두고 실제 부칙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서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의 50%를 반영한다는 규정을 두어서 이게 일회용 선거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법을 처음 보는데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30석에 대해서 준연동형을 도입한다라는 식으로 법조문을 만든 것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런 법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선거제도라는 것은 국민들이 가장 알기 쉽게 구성하고 또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리고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왜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인지 그 다음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규정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나 아무런 역사적인 이의도 없습니다. 역사적 의의가 없는 이런 선거제도를 만든 것은 오로지 특정 개인의 이익과 또 특정 정파의 이익과 더 나아가서 이번 그 선거구 협잡에 함께 가담한 무리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부칙은 법조문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부수적인 내용을 담는데 현행법에 나와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관련 조항을 부칙에 넣은 것 자체가 법조문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선거법 개정 과정에 수차 논의가 되었고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를 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고 정개특위 과정에 18세 연령을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하면 고3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선거판이 된다. 그러한 선거판이 될 경우에 과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봤는가라는 의견에 대부분이 동조해서 실제 18세 이하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수차례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학제 개편이 되어서 초등학년을 6학년에서 5학년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입학 시기를 1년 당기는 경우에 한해서 논의하자고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었었는데 이것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선거법으로 반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교육은 망가져도 된다는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당장 내년도부터 고등학교는 정치판, 선거판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고 전국에 수많은 인원고가 새로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곡된 정치관을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광노현 전 교육감이 동업자 조희연 교육감의 지원으로 서울시 초중고 40여 곳에 지원금을 주고 나서 모의 선거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런 선거 연령 인하의 사전 기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에 여당 의원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법 날치기 파동의 주역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이 그 번역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필리버스터라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이름 자체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데 이분들은 합법적으로 야당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장례식에 와서 춤추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와 목적을 뒤집고 지금까지 이 선거법 파동을 일으킨 주범들이 와서 또다시 장례식에 와서 춤추는 이 행태를 보면서 한국 정치가 이만큼 썩었구나라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질서를 붕괴시킨 폭거이자 반문명적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수없이 경고를 했지만 이런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저희들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알려져 있던 이름인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가 접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저희들이 함께 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뜻이 같지 않다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우리 당의 우당인 새로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어서 차기 총선에서 이번에 통과를 획책하고 있는 이 비례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이 해계한 선거법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문명적인지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합작품에 부역한 위성정당들이 국회를 대통령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킨 이 12.23 만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살려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